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공개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죠? 우리가 좀 본 지가, 한 달 됐나? 화면 안 뜨시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럼 보일 겁니다. 화면이 반 잘렸어? 왜 그러지? 어떤 식으로? 잘 보이시는 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세요. 지금 서버가 모바일 쪽으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과부하 걸린다고 하니까요, 기왕이면 PC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지금 현재 시장을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월달 매매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5월달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회원님들께 얼추 뭐 거의 시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처를 해드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특이하게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작년도 우리 회원님들 서로 뭐 인사하냐 바쁘네. 서로 인사하니까 바빠. 작년 12월 달에 방송을 제가 진행한 내용을 한번 틀어드리고 그거를 좀 내용을 한 20분 정도 청취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갔다 오라고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정신이 없네, 방송 진행하는데. 자, 왜 지난해 거를 들어야 되냐면, 형님들, 지난해 거 왜 들어야 되냐면,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님들이 다시금 자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장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어떤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형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청취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하나 틀어드릴게요.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데가 있고,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있어요, 형님들. 근데 이쪽 핸드셋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것 같은 데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히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갖고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찌 내년은 핵심 또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뭐 LCD 같은 경우도 이제 고해상도 LCD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BLU 업체, 뭐 이라이콤이라든지 반도체 겹들, 저 LCD 반도체 같은 겹들, 이런 겹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패널, 이제 TSP 관련해서는 이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한기전, 또 뭐 있습니까? 뭐 일진 디스플레이, 또, S맥, 뭐 이런 종목도 있죠. 이거 좀 보여놓자. 아마 S맥 일진 디스플레이는 제가 거의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이고, 이미 주가는 뭐 한 뭐 5배씩 올랐고, 그죠? 그런 종목들이라고 봐요. 근데 걔네들, 또 좋은데, 잘 찾아보면 정말 좋은 종목들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게 능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내년 탑픽이에요. 탑픽 중에 탑픽입니다. 왜? 카메라는 휴대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들어가죠. 그 다음 내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의무화 들어갑니다. 10% 들어가고 내년,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전면 의무화 들어가요. 결국에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전 세계 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미국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텐데, 자동차 블랙박스에도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카메라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요. 근데 카메라 관련주들을 또 이제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의 비중이 많은 카메라 업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카메라 업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가 좀 필요하고, 탑픽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세코닉스, 하이소닉 같은 종목들, 뭐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뭐 엔시넥스라든지, 그다음에 검사장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실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 안테나, 충전기, 케이스, 스피커
뭐 이런 부품 섹터들, 그러니까 부품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뭐랄까요? 이제 뭐 핵심은 아니지만, 이쪽 성장률도 굉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베이스 같은 경우, 뭐 핸드폰 껍데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 개 실적 보시면 개떡입니다, 아주 지금. 형님들. 재무제표 생각해 보자. 보시면 개떡이에요. 컴퓨터가 엄청 느리네. 다운됐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을, 이 업황을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짧게 가려고 하는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모베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돈 법니까, 힘들?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잘 모르겠죠? 왜 이렇게 덥지? 돈 못 벌어요, 지금, 님들. 근데,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좀 자료 보여드렸지만, 얘가, 되게 좋다고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조금 전에? 얘가 순이익이 지금 얼추 보면은 3분기까지 14억 번 것 같지만, 얘 지금 300억 넘었습니다, 번 돈이. 번 돈이 300억이 넘었어요. 왜 300억을 넘게 벌었냐?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반영 안 됐죠. 자, 아까 IFRS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IFRS 별도 지표가 이제 올해부터는 연결 지표로 무조건 다 의무화된다 그랬어요. 내년도 이제 1월부터 내년도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 그죠? 그러면 이 실적 바뀝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 무지하게 큰 거 건설한 거 아시죠? 거기서 휴대폰 만들어내요. 근데 그 옆에 따라간 회사입니다. 따라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올해 순이익이 지금은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300억이 넘게 수익이 나는, 내년도는 한 500억 가까이 순이익이 폭증하는 뭐 그런 형태 하고, 껍데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쪽에 있는 껍데기 다 얘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트남에서 만드는 휴대폰 껍데기는 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모베이스 같은 애도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가요? 지금 이종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쥐도새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알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5,000원이 13,000원까지 올라오는 게 뭐 이런 개떡 같은 종목이 올라오냐가 아니고,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그럼 더 가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동차,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점점 길어져서 옆으로 6개를 세면 안 되는데, 옛날 자동차 관련주들이 현대차가 급등하니까 뭐가 갔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터지니까, 전방업체가 터지니까 후방업체 뭐가 터졌습니까? 부품주 터졌죠? 그때 당시에 성호하이텍 비롯해서 또 뭐 있습니까? 화신, 또 뭐 있어요? SL, 뭐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자동차 부품주는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형님들. 형님들 알고 계신 종목들 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형님들이 알고 계신 종목은 단 10개 이내일까? 그 10개 이내가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가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장 진출했을 때 따라간 애들입니다. 그 부품 회사들이 한국에 머무는 애들이 아니고 따라가서 옆에 가서 그 공장 옆에 공장 같이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부품 만들어서 납품했던 애들. 그러니까 실적이 폭증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이야 이제 개떡 같지만, 지금이야 개떡 같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 지금이야 개떡같지만, 이런 종목이 얼마였어요? 근데, 3,000원 하던 게 22,000원까지 올라왔던 게 그런 이유로 올라왔던 겁니다. 옆에서 이제 계속, 부품 납품하면서, 세종공업 나머지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자,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장,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간 애들, 잘 찾아보세요. 어디 갔냐?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충전기, 뭐, 케이스, 뭐, 스피커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부연을 설명드리자면, 또 여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테나라든지 이런 섹터에서는, 또 중국 기업이 또 성장을 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그 기업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애들도 향후에 2013년도에, 왜냐면 미드랜드 산업이 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귀찮으시면 안 해도 돼요. 종목 많으니까. 뭐, PCB, 뭐, FPCB, 뭐, 플렉시블 PCB라 해가지고 이제 휘어지는 PCB인데요. 이쪽 산업은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떴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제가 중기적으로 매매해보라고 공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한번, 여기 제가 아까 차트를 하나 해놨는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이게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실적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섹터들, 이 핸드셋 관련 섹터들은 실적이 내후년에는 모르겠어요. 단가, 마진율 싸움 붙어가지고 뭐 단가가 안 돼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당장 내년까지는 휴대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태블릿 PC가 더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딸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확신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뭐 PCB나 FPCB 같은 경우 아까 코리아 서키트 잠깐 보여드렸는데 얘네들은 BH라든지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네는 또 쉬어주면 또 매력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은 뭐 따라붙기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LTE 관련 이거 LTE 산업 지금 이제 성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LTE 관련주 되게 많아요. 근데 LTE 관련주 중에서 진짜 좋은 종목 몇 개 있습니다. 근데 LTE가 이제 성장해요, 형님들. 중국은 내년도부터 LTE가 이제 시작돼요. 지금 여태까지 LTE 안 했습니다, 중국은. 내년도부터 LTE가 시작되는데, 지금 방식 자체가 뭐 진동형이랑 소리형이랑 이런 걸로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KMW 같은 애들과 반대되는 기업 같은 게 있거든요. KMW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급등했죠. 이건 이제 LTE 산업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면 나중에 얘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짜 KMW랑 같은 비슷한 거지만 중국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인데 이건 완전 지금 현재는 잡주입니다. 근데 나중에 실적 가셔야 되는 거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럼 나중에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면 그때 주가 날라갑니다. 이거. 근데 지금 당장 바닥권에서 매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LTE 관련 이노와이어라든지 아이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좋죠. 근데 LTE가 하이셀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종목들에서는 실적 기반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 적당히 좋아지는 종목은 별로고. 그 다음에 LTE가 보급화 되면 될수록 또 이제 개화되는 게 있죠. 개화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제 퍼지는 거죠. 확 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인터넷이 ADSL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확 퍼졌던 것처럼 LTE로 인해서 인터넷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복잡한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무슨 문제입니까? 해킹 문제예요. 관련주가 내년도 2014년도에 되게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또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보안이라는 게 꼭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는 정말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안 관련주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지문이 있죠. 지문, 홍채인식 이런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문 관련주 중에서는 휴피마 대박이죠. 걔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입니다. 전 세계 최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도스 관련해서 막는 기술 갖고 있는 실적 우량주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 이런 지금은 고평가인데 얘네들은 사실 고평가를 받니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고평가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게
속도가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LCD에서 이제 OLED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OLED 같은 경우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요. 왜? OLED가 수율이 안 나와요. 지금 1000대 만들면 한 대, 그러니까 특히나 대형 TV 같은 경우는 1000대 만들면 한 대 정도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들면 손해인 거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OLED는 어찌됐든 삼성의 차세대 주력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약간 투자 자체를 좀 미루고 있지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내년도 3분기부터 A3 라인이 이제 장비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이게 이제 지금 내년도 초까지는 이슈가 안 되지만 내년도 3분기부터 OLED 관련된 이슈가 크게 될 가능성이 이게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 전후 메모하세요. OLED 관련된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열 진공 처리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향상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할 필요 없고요. 적어놓고, 그때 가서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이거 수익 많이 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이제 밑으로 내려가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빌리언스라든지 다나리라든지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지금 어저께는 그저께는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한데, 지금 당장은,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매매가 좀 단기는 가능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액션 취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일정 수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다시금 또 큰 어떤 흐름을 잡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46분. 10시 안에 못 끝내겠는데? 그죠? 10시 안에 못 끝내겠죠? 자, 형님들 과거에 우리 종목들 작년에 이게 12월 달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조금 그 12월 중순에 했던 방송인데, 자, 지금 이거 진짜 방송이에요, 형님들. 대답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녹화 방송이었고, 지금은 진짜예요. 자,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종목만 갔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종목만 움직였죠? 그죠? 지금 거래소고 시작해서 다 작살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딱 씹었던 섹터들 그거 빼고는 시장 물론 바이오 제약 몇 개 좀 갔던 것들도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님들. 그죠? 잘 보세요. 자, 이제 회원님들이 이때 당시 제가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이게 오늘자에서 또 얘기할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도에서부터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 다음 같이 유저가 굉장히 가입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하는 조절하는 능력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단기적으로라도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죠. 교육정책이 이제 또 이슈 메이킹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좀 빨리빨리 가야지. 땀나네, 땀나. 다음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또 해드릴게요, 형님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 매매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 방법. 이제, 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어요. 이제, 기업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아주 좋은데, 주가가 싼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보죠. 현재 실적이 아주 싼데, 실적이 아주 좋은데 지금 주가가 싸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현재 2012년도 예상포에서 제일 싼 거 뭡니까 지금? 제일 싼 거 뭐 있어요? 지금 몇 배가 제일 싸나? 디스플레이틱이 제일 싸네요. 그죠? 디스플레이틱이 제일 싸고 또 뭐 있어? 동양 EMP가 제일 싸네. 동양 EMP가 제일 싸네요. 그죠? 지금 실적 좋은데 싼 놈 형들 다른 애들 10배 다 이렇게 갔는데 못 갔잖아요. 그런 종목이 싼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라는 거고요. 근데 성장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형들 단순히 PR이 저평가됐다, 이거 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싸야 됩니까? 성장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 내년에 기업이 내가 100만원짜리 회사인데 내년에 200만원짜리 회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그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자산 대비 수익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ROE라고 하는 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 ROE라는 수치가 재무제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거 읽으시면 돼요. 몇인지. 아까 보니까 저기 뭡니까? 동양EMP ROE가 몇 프로인지 옆에 한번 볼까요? ROE가 보자. 18%네요. 옆에 써있죠? 2012년도 ROE, 예상 ROE 18%. 18%면은 매년 20% 성장한다는 거 했는데 은행이자보다 나아요. 은행에 돈 박아봤자 4% 나옵니까? 요즘에? 20% 벌어들인데 1억 가지고 2천만원 번대요, 회사가. 그러니까 은행보다 나은 회사죠?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 좋은데 후에 훨씬 더 좋아질 종목, 그런 종목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봤던 종목들, 뭐, 모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해당되겠죠? 현재는, 현재도 좋은데, 후에, 더 좋아질 종목. 현재 실적이 형편없으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스테크 같은 종목들, 지금 실적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LTE가 기회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뭡니까, 진동형만, 그, LTE 산업이 발전했다가 소리형은 아무도 채택 안 했기 때문에 발전 못 했었는데, 중국이 소리로 하는 그 방식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수혜받는 게 뭘까? 근데 이거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분들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미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석하면 돼요. 분석하면 대략 그림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적 기반이 없는 상승은 단기로만 대응해라. 실적 기반이 없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꾸준한 상승이 나오기 힘들어요. 아까 코리아 서킷 차트 보여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흐름 나오기 힘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뭐 그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시 차트 이제 2개만 더 봐드리면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거는 뭐 DI라는 종목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테마주를 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내년도에 뭡니까? 싸이가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음반 발표한다면서요. 이거 관련주들이 뭐 좀 움직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DI가, 아무래도 지 아빠 회사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것도 있고, 한 번 정도 움직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3,0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함부로, 꽝꽝 박아가지고 물량 베팅하면 손실날 종목이고, 이건 대략적으로 뒤에 있는, 어떤 재료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매매해도 된다는 거예요, 형들. 확실한 재료. 실적 기반이 안 되더라도 재료면 세력주 매매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확실한 실적 기반이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 예시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재무제표가 무슨 재무제표냐면, 자, 형님들,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죠? 종목들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어요? 뭐 봐야 되는지? ROE 보셔야 되고, 기업 내용, 뭐 봐야 되는지,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본 방송 때, 종목들 설명 드릴 텐데,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게, 여기,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것만 듣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호남석유를 기업 분석을 하는데, 종목을, 왜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그때 당시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호남석유 재무제표예요, 호남석유. 제가 여기는 좀 작으니까 제가 HTS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죠. 제가 이거 자료를 장 끝나고 만들었어요. 힘들었겠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장 끝나고, 지금 4시간, 7시까지 했으니까, 4시간 정신없이 두들기다가,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다, 다 설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다는 못하겠구나 해서 다음에 다시 자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자. 호남석유 재무제표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2008년도는 되게 실적이 2008년도 하반기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호남석유는. 1분기, 2분기는 괜찮았는데 3분기, 4분기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냐면 대형주 중에 호남석유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화학주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화학주 이게 시작이 아니냐? 물론 시작일 수 있죠, 형들. 근데 시작일 수는 있는데 얘가 대박이 날 수 있느냐에서는 되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2008년도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2008년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동에 이제 호남석유와 비슷한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몇 개가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설치하는 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돈이 불안불안하니까 그때 당시 마치 철수했거든요. 근데 2013년도, 2012년도, 2014년도를 미뤘어요. 공장이 완공되는 그런 시점을.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서 중국이 중국 플러스에서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후진국일수록 화학 제품의 그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기업이란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재에서 결국에는 저쪽에 뭡니까 IT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소비재들의 어떤 사용량이나 이런 거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뭐 베트남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들 막 발전할 때 거기랑 맞물려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호남석유도 이제 돈을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면서 공급은 적고 독점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키워 나왔던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이제 2009년도에 매출이 8조 5천억이 나왔는데 2011년도에 16조가 나옵니다. 2배 올랐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근데 2012년도에 매출은 16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이제 한계치 온 거죠. 물론 내년도에 매출이 또 여기서 더 급증할 수도 있어요. 뭐 18조, 20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보시면 계산기 좀 두들겨 볼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얘가 EPS가 13,000원 나와요. 주가가 지금 24만원입니다, 님들. 그러면 PER 20배예요. 그죠? PER 20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언제입니까? 2009년도 연말에 순이익이 EPS가 25,000원 나왔어요. 25,000원 나왔으니까 얘가 그때 당시 주가가 50만원까지 갈 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이랬던 거죠. 2009년도에 주가는 1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당 EPS가 주당 순이익이 25,000원 나왔으니까 PER이 단순하게 PER만 보는 거예요. 4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갈 자리가 많이 남았던 겁니다. 님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까 다시 봐서 넘어가서 PR이 지금 20배예요. 20배. 자, 오케이. 올해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 가정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8조 나온다고 치죠. 18조. 18조. 18 18 0000이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18조, 18조,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이 얘네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진율,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납타의 원가와, 뭐, EG의 예를 들어 PE의 원가가, 자기네가 나프타 기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이제 또 다음에 3차로 만들어냈고 생산한 기업이 납품을 하는데 그 중간에 원가와 말이 혀갖고 있네. 원재료의 원가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의 차이를 제품 스프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보통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건데 그 스프레드는 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익률 자체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마진율을 제가 보니까 거의 2009년도 수준하고 비슷해요. 2009년도 수준하고 뭐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올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가정하자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화학 제품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이 호남석유가 마진율이 증가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작년도에 마진율이 몇 프로 나왔냐면, 순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이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순이익률이 작년에 6%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9% 나오다가 7% 나오다가 6% 나오다가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마진율이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들이 들어섰거든. 중동이라든지 이런데 비슷한 공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제품 생산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단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올해 영업이익률 3%밖에 안 났어요. 이게 영업이익률 마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략 보니까 올해 폭발적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올해 갑자기 내년 2013년도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성장하는 5% 성장까지 늘어났다. 지금 2.6% 나오는데 5%까지 성장했다라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영업이익은 한 8% 나오는 거죠. 거의 뭐 작년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치는 거예요. 5%면 18조에 5%면 얼마입니까? 18조에 5%면 얼마? 0.05 9천억이네요? 그죠? 순이익이 9천억 나온다는 건데, 9천억이면은, 언제냐면은 작년에 9,7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9,700억 벌 때 EPS가 3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3700원 나왔어요. 지금, 만년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지금. 매출도 2조 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 EPS 3만원 나면 지금 PE 몇 배? PE 몇 배입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800? 83, 24? 800? 3만원 나오니까? 그죠? 올라갈 자리가 많아요? 폭발적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올라갈 자리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얘가 다시 뭐 40만원, 50만원을 위용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을 매매하느니, 저 같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중소형 어떤 확실한 실적이 좋아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종목. 얘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지금 가늠하기 힘들어요. 좋아지긴 할 것 같아. 또 얼마큼 좋아질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실적이 진짜 좋다는 거 가정했을 때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올라올 폭이 많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역시나, 조금 더 확률 높은, 좀 더 확실히 자신 있는 그런 상태로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자, 30분 정도 봤네요. 본방 진행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그때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제가 설명드린 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형님들? 이제 한 5개월 지났다, 5개월. 그 5개월 전이에요. 제가 왜 5개월 전 방송을 들추냐면, 형님들이 내 방송을 듣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설명드리면 형님들 제가 여기서 똑같이 그런 얘기 하면 형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겠죠?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방송하는 거예요. 형님들 녹화 방송이 아니고 대답은 하셔야지. 그죠? 자, 그때 당시 호남석유 같은 거 그때 지금 보면 롯데케미칼이죠? 그게 이제 12월 달이었으니까 12월 달 주가 막 날아갈 때 그때였잖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거 물린 일반인들이 많을까, 적을까, 이거? 이거 엄청 많이 물려있을걸요? 얘가 그때 당시 기업 분석 해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보자면, 근데 제가 매출 18조 나오고, 영업이익률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봤어요. 근데 지금 예상 컨센서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6조 정도 밖에 안 나오죠? 16조 7천억.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순이익률 거의 5% 썼는데, 올해 3%밖에 안 나오죠? 맥시멈 썼던 거야, 그때. 맥시멈 5% 나올 수 있다. 영업이익률 8%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6% 나오고, 8% 나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주가가 30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주식 안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최상의 시나리오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16만원대까지 빠진 겁니다. 16만원이면 얘 지금 PR 몇 배예요? 이제 10배 선 겁니다. 그죠? EPS 15,000원이니까. 결국엔 지 적정 주가를 찾아갔어요.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결국엔 지 적정 주가를 찾아갔다. 자, 오늘 방송, 본방송 시작하죠. 자, 현재 시장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입니다. 힘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주담 덕에, 손실 안 보고 잘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중에는, 어디서 또 우장창 터져가지고, 좌우 터져서, 그러고 진짜 뭐 상처 입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나는 참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한번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오늘 그분들 대책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단 매니아 분들이 다 계신 거네. 주단 매니아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없네요. 대형주에 깨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네, 생각보다. 그러면 나는 대형주 안 한다. 그래서 요즘 살만 난다라고 하시는 분 1번 눌러보세요. 그래도 뭐 시장 안 좋아도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뭡니까, 님들? 이게, 주담의 위력입니다, 님들. 그죠? 여기 1번 누르신 분들은 주담의 위력이에요, 이게. 진짜 지금 시장은 아주, 그지 같죠? 그지 같지만,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님들. 죽으면 안 돼요. 자,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예견된 하락이라고 했어요. 시장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님들. 내후 외환, 거래소 약세.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 실적이에요, 님들. 실적.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두 번째,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죠.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놈의 새끼들 쪽발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쪽발이들 때문에 돈을 좀 못 벌어요. 우리 영향을 받았어.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지표들 뭐 최근에 뭐 중국 GDP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좀 안 좋다고 해서 좀 뭐 출렁거립니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시장만 또 특이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했죠. 북한 이 김정은 새끼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 새끼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욕을 해야 됩니다. 얘들. 김정은이나 쪽발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욕을 해줘야 돼.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골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 나야 되는 이 시장 코스에서 대박을 내기 힘든 거죠. 자근자근 이렇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뱅가드 물량 출해. 이거 있었죠, 올해 초에. 이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님들. 올해 초 이미 다 우리 봤잖아.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소는 좀 약세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악재들이 현재 진행형이 물론 진행형이긴 한데 지금 현재 국면이 진행을 하는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라고 봤을 때 현재 시점은 님들이 딱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소멸 국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흐름이 향후에 저 미증시라든지 이런 해외 증시에 따라서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은 현재 마인드 자체는 일단 소멸 국면이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가시는 게 유리해요. 현재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북한발 이슈는 항상 일시적이다. 이건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 근데 저번에 제가 칼럼 한번 적어드린 거 기억나시나? 님들? 잠깐 보자. 제가 북한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받았을 때 형님들 제가 이거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전문가 칼럼 다 봤습니까? 이거 다 봤어요, 이거? 이거 봤죠, 이거? 근데 이때 당시에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 뭐라고 달았어요? 첫 번째 댓글에. 신뢰가 안 가는데요? 라고 적었죠? 그러고 나서 자사겠네, 자사겠어. 민망하니까. 민망하니 자사겠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북한발 이슈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
제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만 딱 읽어드릴게. 자,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상존해야 하고 나는 항상 그 리스크를 모른 척하기보다는 기회를 테이크하기 위해 싸웠다. 여기 주자매님도 현재 상황에 잘 인지해 똑부러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초가 지나면 곧 언제 그랬냐? 김정은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왜 제가 뭐라 했어요? 사라고 주식을. 주식을 사라고 했죠. 대형주는 하라고 했습니까? 대형주로 포트가 짜여져 있다면 이번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형주에서 중소형 가치주로 종목 교환하세요. 중소형주가 반등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를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 중소형주 했으면 손실 많이 했겠죠? 물리신 분도. 많이 했을까? 많이 했어요. 힘들. 그죠? 이미 다 전달했고. 자, 중요한 건 과거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을, 묵인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니네 일본 그동안 힘들었지? 또 일본이 또, 미국 국채도 많이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좀 봐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얘네가 뭐, 미친 듯이 그냥 쪽발이 놈들이, 이제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제 미국도 서서히, 엔화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큰 화두죠. N 때문에 지금 수출 기업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뭐 다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큰 나라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짜증 납니다. 미국도 이제 슬슬 기업들 피해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재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분기가 실적 이벤트 때문에 실적이 대형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아주 그냥 개판이죠. 이거는 뭐 실적이 왜 안 좋은지는 제가 작년에 다 칼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무지하게 막지하게 투매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실적 이벤트가 좀 부실한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키포인트인데 자, 저 가장 크게 두껍게 써있는 글 한번 읽어보세요. 거래소는 조정 국면에서 변화를 모색할 때다. 변화를 모색할 때가 이제 거의 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거의 한 2개월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형님들이 이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왜냐면 거래소가 안 좋으면, 물론 우리 코스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 가치주들은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숨을 쉬면서, 와, 시장이 이런데, 이거 이렇게 잘 가고 있네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주담 관련돼서 정보를 갖고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아주 폭발적 상승은 2월 달에 나왔지, 3월 달, 4월 달에 지금 폭발적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목들이. 그죠? 그냥 조금 올라오는 거지. 막 대박이 나요? 우리 2월 달에 대박 났던 것처럼 막 빵빵 안 터지잖아.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너무 약하니까, 형님이 약하니까, 동생도 좀 약간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래소가 만약에 여기서 더 깨져버리면 코스닥도 못 가는 거죠. 거래소도 이 자리 정도에서는 이제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닥이 안 빠져요. 만약 거래소가 여기서 1880포인트가 무너진다. 깨져나가면서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스닥도 작살납니다. 근데 일단은 전제를 깔자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열릴 것이다. 라는 전제 깔고, 거래소 시장이 이제 볼 타이밍이 됐다. 자, 오늘이 바닥이냐? 아니에요,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업들 실적 발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뭐 주초가 됐든 주말이 됐든 간에,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흐름은, 좀 추가적인 흔들림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수는 바닥권에서, 상승도 하고요. 투매도 나오고, 변동성이 위아래를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최근 거래소 시장이 좀 그런 모습이죠. 막 올랐다가 급락했다, 올랐다 급락했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도 일단 뭐 내일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결론을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형 시장은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악재가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거래소 시장의 어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형님들 거래소 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런 거 하면은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칼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거래소 하지 마라. 안 간다 이거. 작년 코스닥으로 실패를 보신 분들이 거래소를 옮겨 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거래소 작살 났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갑니다. 하지만 관심은 가는데 얘네가 올해 대박이 날까요? 힘들? 올해 대박이 날까요? 그 전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박은 없어요. 대박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맞는 매매일 뿐인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죠? 지금 낙폭과대 시즌이 들어왔어요. 저는 낙폭과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거예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실적이다.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것이다. 이겁니다. 실적을 어떻게 본다? 아까 우리가 작년에 봤던 방송 내용 기억하시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녹화 방송 오늘 또 한번 청취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 좀 생기실 거라고 봐요. 자,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닙니다.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이제. 다우존스가 거의 뭐 거품 밀고 올라왔네요.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이걸 보면은 배가 아파요. 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이렇지 않았거든. 그죠? 우리 코스피 시장은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거래소, 다우존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저는 엄청 배가 아프던데. 그죠? 좀 해외 증시에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초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우리랑 홍콩 지수 빼면은, 다른 증시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주. 특히나 우리가 옛날에 미국 따라갔었으니까,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배가 아프죠. 근데 미국도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기로 다 왔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더 간다고 보기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자리가. 이렇게 간다고 보기가 애매하다. 중요하죠? 애매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증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 해외 증시는 국내 증시와 다르게 급등이 진행됐습니다. 10월줄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에. 대략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난 이후에. 미국 기업들 실적 좋거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조정이 크게 작게 들어올지는 봐야 하는 거고, 항상 명분이라는 건 있으니까,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에 잘 버텨왔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즉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만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종목별 차별화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코스닥이라고 해서 사면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코스닥 시장도요. 제가 올해 한 2달 전쯤 올해 초에 방송할 때 코스닥이 올해 650포인트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되었던 우리 뭐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이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약간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뭐 급락하거나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설프게 매매하는 종목들은 님들 차라리 매매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 현금 만들어 놓고 있으세요. 조금 현금 비중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반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냐면 낙폭과대주 있죠? 낙폭과대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트레이딩을 할 거고 치고받고 할 겁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저께 매매했던 종목 9FM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저께 뭐뭐 샀나? 제가 얘기할게요. 아직 안 오른 종목이 하나 있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잘 봐요. 이게 낙폭과대주입니다, 형들. 우리가 어저께 공격평반, 안정평반 둘 다 동시에 베팅한 게 있어요. 세 종목 집중 편입한다 했던 게 대림산업. 사자마자 10몇 프로 올랐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 샀어요, 여기서. 이날 급락 나왔을 때. 그리고 오늘 팔았지, 이거는. 오늘 팔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매매했었어요. 이게 낙폭과대주인 겁니다, 이런 게.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낙폭과대주가 뭐뭐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낙폭과대주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매매 방법에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상은 낙폭과대주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 매매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는 겁니다. 현금 가지고 어떻게 올라온 주식들 조금 팔아주고 현금 챙겨놓고 조금 방어적인 자세 취했다가 정말 뭐 싸진 종목 있으면 샀다가 올라오면 좀 팔았다가 요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어야 4월달과 5월달에 힘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지금 코스닥 장세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낙관하지 마요. 제가 코스닥 더 간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 가면 형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래소는 혼주 이후에 일정 수준 상승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거래소 저점이 어디쯤이라고 그랬습니까? 힘들? 저점이 어디쯤? 1880포인트 정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제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았어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전 1900포인트 살짝 깼는데,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형님들 발바닥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아니면 어깨입니까? 발바닥일지 발목일지 저도 몰라요, 이제. 발바닥일지 발목일지 모르겠지만 대략 발목 이하권 정도라고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강이까지는 아니다. 정강이까지는 아니다. 아이고, 그거 봐요. 일단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물타기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물타기 해도 됩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코스닥은 또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코스닥은 혼조. 이 혼조가 지금 했는데 코스닥이 좋아요? 지금 혼조예요. 지금 코스닥 시장 좋습니까? 혼조입니까? 혼조예요, 혼조. 코스닥은 혼조입니다. 몇 개 찝혀서만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다 가는 장이 아니에요. 몇 개 찝혀서만 갑니다. 그러니까 혼조예요.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가 나는 거예요.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놈 가지고 나는 거래소 안 하고 코스닥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이 매매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재료를 알든가, 남들보다 빨리 재료를 캐치해서 매집을 했든가, 아니면, 확실한 실적에 대한 기대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기업 내용은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장기 투자하려면 기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종목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 그게 장기 투자다. 그죠?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주식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념이라는 거는 힘들 정말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념 없으면 힘들 매매 지금 막 하시면 안 돼. 왜? 혼조구이기 때문에. 괜히 판단 잘못해서, 그냥 고꾸라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고가 먹는 종목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섹터라고 해서 이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좋다고 그랬지, 지금 이제 5월 달 다 돼가는데, 힘들, 다 올라가지고 지금 막 다 고점 치고 난리 났는데, 그죠? 더 먹으려고? 이제 더 먹으려고 하다 잘못 들어가면 바로 이제, 대갈통 깨지는 거야. 그냥.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명분을 만들어서, 명분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용을 잘 만들어, 얘네 하여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봐야 돼, 이거. 해외 증시 좀 조정 받고 가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해외 증시? 우리는 이렇게 죽사고 있는데. 해외 증시 조정받겠지. 근데 해외 증시가 조정받는다고 우리 거래소 시장이 같이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왜? 우린 그동안 선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이렇게 매매해라. 거래소의 낙폭과 대주를 통한 트레이딩입니다. 힘들.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잠깐 보자. 주가가 이렇게 왜 이래? 이렇게 빠졌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돼. 내가 좀 이따 얘기하는 종목들 저점 잡고 또 아니 좀 더 빠지잖아요. 조금 더 잡아. 그러니까 처음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세게 잡아야 됩니까? 낙폭과 대주 매매? 세게 잡아야 돼요? 살살. 내가 작년 말부터 불과 얼마 전 저 북한 김정은이가 아주 난리 칠 때까지 거래소 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까지 거래소 하라고 한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거래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거래소 하지 마가 아니에요. 지금은 트레이딩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거예요. 나 뭐 많이 못 샀는데, 많이 못 사면 어때? 지금 시장이 그지 같은데 손실 안 보면 장땡이지. 거기다 수익 좀 보면은 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님들? 그죠? 수익 좀 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다 죽어나가는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매매하면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확실한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 실적 모멘텀을 좀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이따 한번 보죠. 그리고 가는 말씀드린 실적 모멘텀, 이거는 뭐 핸드셋 관련주들 중에서 몇 개가 있겠죠.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라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 상에 공개인들한테 매수 사인은 보내드리고 매도 사인은 안 보내드렸어요. 그죠? 매수 사인은 보내드렸는데 매도 사인은 안 보내드렸다. 그때 이제 북한발 이슈가 없을 때였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보자. 제가 직접 이 시스템 트레이딩 툴을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자, 거래소가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뭔지?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거 안다 1번, 모르면 2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툴. 안다 1번, 모른다 2번. 처음 본다 2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제가 개발한 툴입니다. 이거는 거래소의 저점과 고점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정확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승률이 몇 프로 나오냐? 승률이 76% 가까이 나오네요. 76%. 그죠? 연간으로 봤을 때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지금 올해만
조금 손실이고 나머지 손실 본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의 뭐 위력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이때 나왔었습니다. 이때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우리가 매매했어요. 레버리지 가지고 매매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걸로 매매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요. 손절매가 나와버렸습니다. 손절매가 별로 안 나오는데 손절매가 나왔어요. 마치 이때랑 비슷하죠? 힘들. 올해 작년도 이때 뭐 8, 9월달 나올 때 이때 당시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도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예 지수가 많이 빠지면 매수가 나와버립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아이씨, 뭐야. 자, 볼게요. 아예 많이 빠지면, 이렇게 매수가 나와요. 아예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빠진 다음에 돌아 나갈 때 매수가 나갑니다. 빠진 다음에 확실하게 돌아 나가는 시그널이 나올 때 나와요. 매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투매가 나온다거나, 밑으로, 요걸로 설명드리면, 한 번 더 주가가 더 빠진다거나, 아이, 모르겠다, 씨. 말로 설명할게요. 조금 더 빠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아 나가면 그때 매수 시그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 요 시스템 트레이딩 상의 시그널은 형님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공개적으로. 저희는 그때 당시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사실은 컴퓨터가 매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 판단으로 안 팔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이용해서 공격분받는 레버리지 매매하던 거 팔아버리고 안정받을 조금 눌릴 때 이용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레버리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수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참고할 수가 있어요. 저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가 나올지 가늠이 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저점을 잡아버린 다음에 추세를 넘겨버리려고 할 때쯤에 아마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나, 현재 흐름상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저 나오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목들이 낙폭과대주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두산인프라코가 이게 4월 초 대비, 그러니까 4월 지금 18일이니까 불과 2주, 3주가 채 안 됐네요. 한 2주 한 반 정도 됐는데 종목은 이렇게 깨진 겁니다. 그죠? 두산인프라코가 마이너스 26%, 현대아이스코 마이너스 26%, 고려아연 마이너스 26%, 대한항공 마이너스 23%, 만도 마이너스 37%, SK케미칼 마이너스 23%, 엔지니어링 32%, 대림산업 마이너스 17%, GS건설 45%, 불과 2주 만에 대형주들이 이렇게 작살을 났어요. 물론 얘네 실적 모멘텀 떨어져서 빠진 거 맞아요. 하지만 형님들, 지수가 반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지수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섹터. 건설? 아이씨,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낙폭과대주가 제일 빨라요. 항상. 힘든데. 낙폭과대주가 항상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자가 저점이라는 뜻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게 오늘자 저점들이니까 이게 이제 내일부터 반등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얘네가 다 이번 주 말, 다음 주 주초까지 해서 저점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닝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애들이 오히려 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악재? 아주 악재 있어서 됐다 하십시오, 힘들.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은 반격이 나옵니다. 잘 보고 매매하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좀 매매하고요. 일부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 그 기업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대표님이 중간중간 아니면 공개방송 같은데 종목들을 말씀드리지 않나요?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이런 게 실적 좋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하죠. 그런 애들 너무 날아간 애들 말고 조정받는 종목들 있으면 그런 애들 가지고 조금 일부 매매를 해보시면 돼요.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VIP님들이 난리 날 텐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스탁은 무슨 종목을 매매하고 있느냐,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이미 뭐 아직 안 올라온 종목 설명 안 드리고, 좀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실전 회의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정 회의들은 손실 거의 없습니다. 손실 없어요. 지금 현재 3, 4월달 급락장에 손실 없습니다. 2월달은 우리 대박난 거 알죠? 3, 4월달에 손실 없어요. 공격형은 변동성이 심하죠. 이거 공격형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일부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이 됐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대응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재료주 이런 것들 테마주 같은 거 매매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형이 많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매매 패턴을 좀 바꿨어요. 공격형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트레이딩성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 뭐 확실한 재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차트라든지 이런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된다고 한 종목들은 제가 우리 오늘자에서 공격형반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2개 나왔는데 물론 한 종목은 좀 물려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되는 일정이 있거나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공격형반 같은 경우도 아주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좀 이런 식의 매매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제 VIP 자체가 근데 공격형이라서 무조건 막 공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감안해서 매매해야지. 제가 그동안 매매한 종목들 매매하고 있는 내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정형반 그동안 매매한 내역이에요.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매매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자, 3월달 한번 보세요. 3월달 우리 매매 되게 조금 했지. 형님들. 3월달 우리 매매 되게 조금 했죠? 개수 한번 봐요, 안정형반. 종목이 3개 매매했어, 3개. 모베이스 단기차에 한일이와 고수익, H&H 고수익. 한일이와 같은 경우는 뭐 한 30%씩 난 거고, H&H 같은 경우도 한 뭐 3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저런 것들 매매했어요. 그리고 몇몇 종목들 매집만 했지. 3월달은. 이게 안정형반입니다. 손절매 하긴 해요. 근데 옆에 보세요 한번. 두산엔진 소폭 손실. 이 소폭 손실은 한 2% 손실한 겁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소폭 손실은 한 2% 손실한 거예요. 대신에 옆에 고수익 써 있는 거는 현재 10%짜리 수익이 아닙니다. 20, 30%씩 수익 난 종목들이에요. 이런 매매들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 한번 내용 면면을 보세요. 종목을 지금 잘 보세요. 이름을.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집니다. 저희 대림산업 코덱스 레버리지 손절매 쳤다고 했죠? 저런 거 4월 초에 4월 초 지수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손절매 쳐버렸어요. 손절매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죠? 4, 5%? 안정형은 한 달로 안 돼요. 왜냐면 3월달 같은 달 걸리면 힘들 지루해 하잖아요. 저는 한 달은 안 받아. 자, 그렇고 안정형반 이런 매매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힘들 이걸 보면 안정형 내가 직장인이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진짜 그동안 사실 뚜껑 열어보면 힘들 다 아는 거잖아. 봐봐요 한번. 서원인텍, 세코닉스, 태양기전 이런 종목들 매매했던 거고, 그죠? 모베이스 이런 종목 매매. 지금 뭘 우리가 매매하고 있을까? 안정반에서 모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힘들. 모베이스 했어요 그동안. 모베이스 2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22,500원 얼마 매매했지 보셨죠, 힘들 얼마 전에 일부 차익하는 거. 그런 거 매매 또 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뭐 같은 거 매매하고 있을까, 안정형반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안정형반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 아직 안 오른 종목 말고, 오른 종목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냥. 힘들. 자,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힘들. 이거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하이스닉이. 그죠? 설명드렸던 거죠? 작년에도 설명드렸던 거고, 문스탁은 4개월이 지나도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급락 나와도 안정형반은 어때요?
지루할 수는 있어요. 이 3월달 이거 내내 지루했잖아. 그래서 8,000원 이하는 무조건 샀거든, 우리가. 괜찮아요. 8,000원 이하는 사세요.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시장이 급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안정형반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회원들도 직장인분들이라면 제가 그동안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응? 답이 다 있어요. 어떤 거 매매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공격형반 드릴게요. 공격형반은 무슨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냐면 저는 이런 거 매매합니다. 만약에 난 전업 트레이더다 하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야? 어디 갔어? 이게 공격형반입니다. 1월부터 매매한 내역이에요, 이게. 2월달, 3월달, 4월달. 보이시죠? 손절매 합니다. 손절매 안 되면 손절해야지. 응? 단기 매매 하니까 손절이 당연히 있죠, 님들. 단기 매매하면 손절 없겠어요? 손절매 해야 돼요. 대신에 손절할 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손절매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힘들. 이런 거 매매하고 있다. 공격형반은. 다소 안정형보다는 종목 개수가 많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만 살면 오히려 공격형반은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죠. 1월장 보시면 종목 개수가 많죠? 매매를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공격형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오른 종목 보자면 이런 걸 매집했지. 만원에서 열심히 매집해서 오늘 12,000원 올라와서 조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렸던 종목이 이런 거였죠. 이런 종목 물렸었습니다. 이런 게 물렸던 종목이었어요. 이거 왜 물렸냐면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일정이 연기되면서 물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 지금 실적주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재료주지. 공격형은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5월달 연기됐으니까 4월달에는 주가가 빠졌을 때가 매수의 찬스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다시 재편입. 이런 식의 매매가 공격형반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물론 트레이딩도 중간중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 낙폭과대주를 안정형반 공격형반 둘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대림산업 같은 거 매매했던 거, 아니면 두산인프라코 같은 거, 그렇게 매매를 했었다. 한번 회원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이런 거 보시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부담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 얼마 전에 그 TV에서 저기 뭐 한경 와우 TV에 전 모모 전문가가 30몇억 해먹었다고 해서 그거 때린 거 봤어요? 봤습니까, 힘들? 세상에 그런 애들이 넘쳐납니다, 힘들. 응? 자, 이렇게 매일같이 매매일지를 올려주는데 봤어요? 회원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매일지 올리고 하는데 봤습니까? 실제 계좌 까는데 봤냐고. 못 봤죠? 이렇게 까는데 매매일지 개수가 5,000개가 넘어가요. 힘들. 한번 볼까? 안전빵 딱 클릭하면 우리 안전빵 힘들 이제 아까 종목들 다 알겠으니까 뭐뭐 했는지 다 알겠죠? 매매일지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회원들이. 그럼 뭐 판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거 모 베이스겠네, 그죠? 모 베이스. 이런 주식은 안 빠지죠. 형님들, 이거 보면은, 제 공개 방송 보시면, 얘네 지금 뭐 하고 있구나라는 거 다 알아야 된다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 굳이 안 되고, 대림산업 그때 손절했다 그랬죠? 대림산업을 레버리지랑. 안 되는 거 손절매. 이거, 어떻게 되세요? 대림산 손절매 한 이후에.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렸죠? 건설주. 그죠? 안 되는 거 들고 그냥 버티면 수익 안 나요, 형들. 안 된다 싶은 것들은, 빨리 판단해서 잘라버려야지. 그죠? 우유하게 손절매한 종목들입니다, 저게. 안정빵.
그 대림상 다시 들어가 다시 수익 보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공격 통반은 다소 손절매가 많았어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뭐 안 되면 손절매 해야지.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나름대로 우리 매매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장이 그지 같아도 우리 뭐 꾸역꾸역 매매 잘하고 있어요. 공격 통반. 그죠? 이렇게 매매하고 있어요. 매매 일정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공격편 안정형 우리 이게 뜨게 만들어놨는데 앞에다가 이런 거 참고해서 볼 수가 있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형님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VIP 회원이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VIP 받고 안 받을 거예요. 형님들. 알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VIP 받고요. 다음 주부터 안 받습니다. 제가 신규 종목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트를 우리 회원들 어떻게 좀 제대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속 오거든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도 많이 오셨죠. 근데 그분들을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해서 뭔가 추천을 해서 또 세팅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지금 이벤트 같은 거 잘 안 해요. 연장은 가능하고 우리 기존 회원들은 포트를 유지하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종목들 가지고 갖고 놀잖아요. 근데 새로운 종목들을 또 세팅을 해드려야 되고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심리적 부담이 이제 느껴져요. 항상 사고가 언제 터지냐면 제가 그동안에 제 작년에 각오한 게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진짜 내가 이빨 갈고 여기 계신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주담 계신 분들 해서 다 같이 한번 내가 대박 터뜨려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빨을 진짜 갈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써드린 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형님들? 요거 보시면 눈물 날걸? 정말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방송반에서는 읽어드렸는데 제가 요거 내용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무슨 각오로 방송했는지 그동안. 그래서 내일 저는 휴가 갑니다. 내일 밤에 일본 휴가 갔다요. 정신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숨 좀 돌리면서, 우리 회원들 이제 관리를 또 할 건데, 제가 작년에 이런 마음을 했던 거예요. 이 작년에 제가 대선주를 좀 쌌습니다, 소위. 대선 테마주로 종목을 쌌어요, 몇 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회원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형반이라고 하는 방송반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기업 가치주 섹터로 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어떤 매매들, 직장인분들도 손실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이런 오히려 안정형이라 타이틀을 달아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종목이 지금 안 가더라도 회원들은 안정형이잖아.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안 보여줘도 되잖아. 이런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반이라는 걸 만들고 이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제가 새벽 몇 시에 썼어요? 형님들? 2012년 12월 12일 새벽 3시 15분에 썼습니다. 그죠? 제 새벽까지 뭘 했는지 아시겠죠? 자, 2012년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이제는 2013년 전망을 하고 미래 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점이 어느샌가 또 와버렸다. 2012년 돌아보면 올해 한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음을 느낄 수가 있다.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으나 역시나 후회가 남는 매매가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다. 지난해 이맘때쯤 나는 2013년 그림을 그려가며 대형주 정체와 중성주 성장에 대해 평했다. 작년에 했던 얘기고. 근데 벌써 이게 1년 전이다. 이러면서 그래, 이건 작년 얘기한 거네요. 일단 서론이 길었다. 이게 이제 올해 얘기한 건데, 지금은 불황의 시대이다. 이 내용 다시 들으세요, 형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 지랄이요, 미국도 지랄이다. 하물며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 테마주도 지랄이 났다. 항상 위기 속에 투자를 확대했던 삼성전자는 대박을 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시끄러웠던 정권말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정부들이 출범을 하고 있다는 것과 경기지표들이 호전적인 시그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도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13년은 12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내년이 된다고 하여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특히나 대형주들의 경우 실적 개선은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풀릴 문제인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와 유럽발 리스크 그리고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세계 경제 지표들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달러 유동성 뭐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주가는 일정 수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근간이 되는 확실한 실적의 개선이 힘들다고 한다면 역시나 2013년도 반짝 상승을 가져왔다가 다시금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지금 시점보다는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이 시현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다. 지금은 침체로 가는 구간이기보다는 이미 오랜 침체 구간에서 경기가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구간이기에 그렇다. 그리고 주가는 경기가 돌아서기 전에 먼저 돌아서게 되어 있다. 올해 큰 시세가 터진 섹터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있다. 내년에는 지난해 올 한 해 열풍했던 스마트폰보다 더욱 강렬한 영역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년부터 갑자기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설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치되고 그에 따른 후방 산업들이 호황을 보이는 뭐 그런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새롭게 찾아올 한 해 역시 스마트한 상품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내 새 정권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인데 대형 기업들이 돈을 버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다. 역시나 중소형주다. 앞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스마트폰 외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들은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년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PC의 커다란 발전이 예상되는 바 관련 업황과 종목들엔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는 제일 중국이 중국 얘기 띵까띵까 너무 기네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때문에 관련 수혜 종목들은 대비 역시 철저히 필요한 것이며 일일 중 평가절하된 종목군을 찾아내는 것이 수익으로 가는 핵심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현재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섹터 그리고 더 들어가 종목으로 집약할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증권사 친구들과 함께 기업 탐방도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고 충격은 발전을 가져온다. 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나는 간만에 열정이 갖고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다. 주담을 믿고 온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다. 문스탁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앞으로 진정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형들. 그죠? 제가 이 정도의 형들이 각오를 하고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박이 났어야 돼요, 사실. 이 정도 각오했으면. 그죠? 각오를 했잖아, 내가 작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뭐 각오는, 우리 이제 옛날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한 거고, 마지막 한 거고, VIP 회원 되시면, 물론 지금 공격 평반은,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월이 그렇게 제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익도 낮지만 손실도 낮기 때문에. 손실도 아까 보면은 종목 대여섯 개씩 손실 받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근데 손절매를 저는 최소화하고 싶은데, 시장이 안 되면 잘라야지. 그죠? 안 되는 종목들은 갖고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싶으면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렸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안 가면 못 간다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평반은 카트도 좀 진행했어요. 시장에 좀 약한 종목들은. 그래서 완벽하게 매매했다고 좀 자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창피해요. 제 실력 평상시 실력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은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공격평반도. 그리고 안정빵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봤던 듯이 굉장히 꾸준하게. 아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원들 계좌 수익 몇 프로 나나요? 월 평균 몇 프로 나나요? 물어봤어요. 방송 중에. 안정빵은 따로 방송을 해서. 그랬더니, 자산이 안정빵은 큽니다. 억 단위 매매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이제, 천 단위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갖고는 매매하세요. 물론 아주 작으신 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한 5, 6% 수익 나는 것 같아. 억 단위 매매하시는 분들은, 월 단위, 평균 물어봤으니까, 한 5, 6% 정도 수익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산 작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 월 단위로 수익 나는 것 같더라고. 아까 1, 2, 3, 4 평균 물어보니까. 그러면 형님들, 6% 수익 나면은 1년 뒤에 정확하게 계좌가 더블이 됩니다. 1억 원이 2억 원 되는 거, 2억 원이 4억 원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100% 완벽하게 매번 잘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겠지만 현재 뭐 올해 안정역반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안정역반 1, 2, 3, 4의 평균 수익률 월 단위로 해봤더니 회원들이 아까 그때 찍어주시더라고요. 좀 자산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회전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베팅도 할 거고 자산 크신 분들은 한번 살 때 많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그 뭐예요? 자산 작으신 분들은 한 1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10%매인들 1.1 곱하기 한번 12승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승리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최소 자금은 공립공방 같은 경우는 기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저는 형님들 사실 1000만원 갖고 있는 분들 저 안 받았어요. 1000만원 이하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전화 와도 안 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안 돼요. 1000만원 갖고 들어와서 제가 공격형만 한다고 해서 대박 내줄 자신 없습니다.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이 좋다. 좀, 그래야 현금 여유도 좀 가지면 리스크 관리도 해 가면서 우리가 좀 손실 안 보면서 꾸준하게 매매하지. 그죠? 안전빵 같은 경우는 자산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뭐 종목 매수하는데 충분한 자금량, 물량 되는 종목들 추천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2, 3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안전빵 하고 싶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3개월 해서, 그렇게 해서 월 단위 평균 10% 정도, 10%까지는 잘 나오면 10%일 것 같고, 한 8% 목표로 삼고 하라고요. 월 단위. 그러면은, 근데 8%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88에 64, 88에 64, 86에, 계산이 안 되네. 그렇게 된다는 거. 최소한 30% 나오는 거죠. 2, 30% 정도, 3개월에. 한 20%에 30% 정도 생각하세요. 그 정도 수익 내겠다는 목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달 들어와서 깔짝 하고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그 한 달에 못 보여줄 수도 있어. 그 회원님들 저한테 괜히 앙심 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사를 샀더니 종목을 안 움직이고, 우리 1월 달에 그랬고, 3월 달에 좀 그랬습니다. 종목을 아예 안 움직여요. 대신에 손실 안 받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까지만, 회원을 받고, 주말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주말에까지 해서,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낙폭과대주랑, 이런 것들 좀 병행을 같이 할 거예요. 이미 시세가 난 종목들 좀 차익 관점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눌린 종목들 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면서, 또 신규로 5월달에 좀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새롭게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4월달 남은 기간 5월달까지 그러니까 할 거면 지금 하라는 뜻이에요. 이 제가 한 얘기가 나중으로 와서 하면은 제가 그때 가서 또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단기 반격 다 들어왔는데 또 그때 들어와서 뭐 살 거 없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심리적 부담감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여유 될 때 이제 행위들도 지금 찬스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또 들어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가입하시면 저는 혜택을 별거 못 드리고요. 플러스 추가 3일 드릴게요. 3일. 추가 3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뭐 맨날 하나. 오늘 뭐 3일 추가해 주는 걸로. 3일이면은 뭐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부디 4월달, 5월달 깨지지 마시고. 분명히 깨지기 쉬운 장이니까. 깨지면 안 돼. 내가 분명 아까 얘기했다. 코스닥 어설픈 거 가지고 있다. 깨지고 나서 나중에 울고 문스탕님 이거 종목 상담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설픈 종목이다 싶으면 다 팔아버려 지금. 알겠죠? 다 팔아버리세요. 현금 들고 있어 차라리. 응? 그게 날 수 있다. 알겠죠?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전 더 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수 깨지면 모베이스도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와야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모베이스 일부는 팔았는데, 일부 들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원 이하에 샀다. 22,500원에 팔았어요. 매매일지 한번 가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매매일지 다 공개돼 있잖아. 자, 여기까지. 자, 고생했습니다, 형님들. 연장은 그냥 버튼 누르고 연장하면 다 될 겁니다. 연장하면 3일 연장, 신규 회원만 주자. 형님들. 연장 거 다 줘요? 그거 바래? 이번 주까지 연장하면 달라고? 오늘 가입하셨으니까 짬짜면 드릴게. 됐죠? 오케이. 이번 주 가입하시면, 재가입하면 다 3일 연장해드릴게요. 이번 주 재가입하시면 3일 연장해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연장까지. 원래 이벤트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3일 더 이렇게 드릴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형님들.
다음에 봬요.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한 달 뒤에 웃으면서 뵙자고.